대선까지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예비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과연 누가 4강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는데 혼전양상인 국민의힘 경선 상황과 달리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할 생각인 거로 취재가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편 계획, 물론 가안이긴 합니다만 이런 계획을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돈과 관련된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기재부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대통령실로 이동시키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돈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무르겠다. 이런 지금 의지를 보여주는 개편 계획인데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겁니다. 기재부에 있는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왜 이런 검토를 하게 된 걸까요? 자,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먼저 보여드립니다. 기재부 예산실을 대통령실 산하에 둘 계획을 갖고 있다.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함이다. 라는 목소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 추경을 하지 않으니 직접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건 사실상의 보복이다. 보복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마 난무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이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예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에 맞게끔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 부분은 물론 그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사실상 대통령이 편성한다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한다는 전제면은 뭐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권한을 몰아주지 않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할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국무총리실에 뭐 국정통할 이런 작용을 거쳐서 대통령의 결재받는 이런 단계별 결재가 갖는 의미는 직업공무원의 통제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직업공무원의 통제 작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권력분립이라는 게 헌법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관 간의 권력분립이 있지만 이 정치인들과 소위 말하면 선출된 공무원과 네. 원래부터 공무원인 직업공무원과의 이 권력 통제, 분담 이런 부분도 있는 건데 또 그 부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국회가 뭐 행정부나 사법부 등의 권력 분립을 무력화시켰다면 이제는 직업공무원이 갖고 있는 통제 기능까지 무력화시키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에 또 예산 증액권까지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선출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서 뭐 이런 예산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기능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이제 공약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께 저 부분은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국회는 예산을 이제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데 이걸 또 증액하는 권한까지 부여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릴 테고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12조 원 추경에 대해서도 시장 방치 정부다라고 비판을 했었죠. 한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기본소득 정책도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본소득 관련돼서 언급을 안 하시고 보편적 기본소득은 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지금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자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해왔었죠. 그런데 만약에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실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이 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게 25만 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라는 주장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요? 사실상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국회의 다수당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이재명 예비후보 마음대로 이제 국가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제왕이 되겠다라고 좀 이해가 했습니다.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라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시대 정신인데
오히려 대통령실의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까지 가져가면서 본인 마음대로 국가 예산을 주무르겠다는 걸로 이해가 됐고요. 저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실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교적 이제 작은 단위인 성남시의 시장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국회 예결위에 있는데 재정 준칙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세입이 줄어들고 이 연금 개혁하고 비교적 그 젊은 세대가 본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같은 건데요. 예산을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나이가 먹고 기성세대가 됐을 때 재정이 많이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재정 준칙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야가 좀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뭔가 권력을 쥐었을 때 내가 내 맘대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그걸 지금 김용태 의원은 비판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여당 의원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보면은 기재부가 상 중의 상, 왕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의 갑 중의 갑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정권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나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고 홍남기 부총리를 극복하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모 정부 부처 과장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재부 눈치 보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도 기재부의 과장님만 만나도 상당히 갑 중에 갑처럼 그렇게 꼿꼿한 자세로 국회에 오셔서도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국회가 봤을 때는 정말 기재부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사실은 문제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권이 어디가 획득이 되더라도 기재부가 계속 모든 좋은 정책을 주리를 틀어막는 듯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 부처의 개편이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할 때 상당히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증대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더 주장을 하고 여야가 같이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더 공부하고 경제적으로 유능해져서 그런 대한민국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런 기재부의 상 중의 상, 왕 중의 왕인 역할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는 말자는 의미에서의 그런 캠프의 검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짧게 말씀드리면 뭐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제 갑 중에 갑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그 권한을 대통령실이 만약에 가져가면 결국 야당 국회의원들이 됐을 때 야당 국회의원들 대통령실 눈치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을 가져가면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예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됐을 때는 일극체제, 국가의 일극체제를 장악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곧 야당 의원이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협치와 통합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야당을 배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 관련된 예산의 편성 권한을 대통령실로 이동시키겠다. 그리고 국회에 예산 심의나 감액 권한 외에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